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된 아직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성격 착하고 개그 코드 잘 맞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요. 얼마 전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트를 정리한 뒤 주차 정산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그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무슨 낯짝으로 저한테 반가운 척 아는 체 하는지 황당하고 또 동시에 기분도 확 잡쳐서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저는 결코 어른들에게 예의 없고 버릇없이 구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예외입니다. 저더러 이 동네 사느냐고 반갑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가만히 쳐다봤죠. 그 아줌마와 저는 그렇게 인사를 나눌 만큼 결코 반가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잠시 후 저희 남편이 왔고 저와 그 아줌마를 보고는 어리둥절하게 묻더라고요. 누구셔? 아무도 아니야. 가자 여보. 그 모습에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결혼했니? 네. 그리고 저는 가려다가 그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저 봐도 아는 체 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그 아줌마는 입이 뜨악해지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남편 팔짱을 끼고 차를 타러 갔습니다. 저희 차가 출발하는 동안에도 그 아줌마는 한참이나 굳은 얼굴로 저희 쪽을 보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누구길래 그렇게 찬바람이야? 남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창밖을 보던 저는 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저의 지난 일들이 말이죠. 그 아줌마는 사실 제 전 남친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친과 무려 8년을 만났는데요. 그의 어머님하고도 가깝게 잘 지냈었거든요. 제 전 남친은 대학교 2학년 때쯤 미팅으로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과 미팅을 주선했고 재밌을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과 친구들 5명, 다른 과 남자애들 5명 이렇게 만났는데요. 재미로 나간 거지 사실 진지한 만남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종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원이도 친구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엉겁결에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종원이는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저도 그 중에서는 종원이가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따로 대화도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죠. 그 후 연락을 주고받고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학생이고 돈이 없어서 여유로운 데이트는 못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잘 만났어요. 그런데 종원이는 사귀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라는 소리였죠. 자기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집이 가난하다며 자기는 꼭 나중에 잘 되고 싶다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런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종원이는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 컴플렉스가 있는 듯 했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도 큰 아이였죠. 그러다가 한 번은 종원이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종원이가 제 눈치를 보며 여기가 집이라고 가리키더라고요. 동네 골목의 언덕 쪽에 있는 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하도 가난하다 어쩐다 하길래 뭐 얼마나 그렇기에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단 평범한 집이었죠. 우리 집 너무 작고 오래됐지? 뭔 소리야, 괜찮구만. 평범한 집인데 왜 자꾸 가난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야, 집도 너무 작고 진짜 오래됐고 나 사실 친구들한테도 집 잘 안 보여주거든.
너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너무 못나 보여. 집이 뭐가 중요해. 너만 당당하면 되지. 너는 이런 집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우리 집도 비슷해. 여기서 평수만 살짝 넓은 것뿐이지 비슷해. 그래? 그래. 그리고 집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야말로 집 보고 사람 평가해? 그건 아니지만 하도 집 안 좋다, 가난하다 어쩌고 하길래 다 쓰러져가고 빗물 새는 판잣집 사는 줄 알았다. 어이가 없네. 이 정도면 좋지 뭘 그래. 제 호탕한 말에 종원이는 웃더라고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 이 집 하나밖에 없어.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사시고. 그거 알면 네가 나중에 효도 많이 하면 되지. 그래야지. 내가 돈 잘 벌어서 우리 엄마 효도시켜드려야지. 너도 같이 효도해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왜? 왜긴.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뭐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소리래. 그러면서도 벌써부터 저랑 미래를 그리는 종원이의 말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종원이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둘 다 돈 없는 학생이라 근사한 데이트는 못해도 둘이서 그냥 손잡고 산책 가고 편의점 커피 사 마시고 김밥만 먹어도 즐거울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종원이는 군대를 갔고 군대 면회 갈 때 종원이네 어머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면회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셨고 딸처럼 생각해도 되느냐고 하셨어요. 저도 좋다고 했죠. 그 후로 자연스레 종원이네 어머님도 자주 뵙게 되었고 종원이네 어머님도 저를 스스럼 없이 대하셨습니다. 따로 연락도 종종 하셨고요. 종원이는 그 후 제대를 했고 복학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졸업을 했고 전공을 살려 치과 치의생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종원이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제가 일하던 치과에 종종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럼 저는 종원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때도 많았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후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깝다던가 억울하다던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종원이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거든요. 가족끼리 쓰는 돈이 아까울 리가 없었죠. 저랑 종원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또 저는 어머님과도 자주 왕래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고 어머님은 저를 마치 며느리처럼 대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집에 놀러 올 때 장 좀 봐서 오라고 한 적도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필요하신 거 대신 장 봐서 드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여자친구한테 그런 심부름 시키는 그 아줌마나 가만히 있는 한종원도 참 뻔뻔스럽구나 싶고 또 잘 보이고 싶어서 고지곧대로 돈 쓰고 착한 척한 저도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종원이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쉽지 않았고 어머님은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아휴, 언제까지 저거 잡고 있을 건지. 나는 그냥 적당한 데 취업해서 돈이나 좀 벌어왔으면 좋겠구만. 어머님, 종원이도 인생 목표가 뚜렷한 편이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 누가 몰라?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 그렇지. 대학교 졸업했으면 집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하는 소리 아니니. 생활비가 매달 딸랑딸랑하다. 공무원 저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거는 맞는 건지. 아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좀만 더 믿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종원이 옆에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종원이 옆에 계속 있어줄 거지? 그럼요. 그래, 너네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나도 너 얼마나 좋아하고. 나중에 우리 종원이랑 꼭 결혼도 해야 된다. 알았지?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행여나 종원이를 떠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자꾸만 떨어지는 게 가슴 아플지언정 종원이를 떠난다는 생각은 안 했었죠. 그런데 종원이는 2년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였죠. 또 어머님의 한 차례 걱정과 하소연이 있었고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련히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려줬죠. 종원이가 대학교 졸업하고도 3년이 넘을 때까지 취업도 못하고 있었으니 종원이네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건 종원이 본인이었을 거예요. 종원이는 자기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도 되냐는 소리를 잘했거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종원이를 보면 안타까웠고 힘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종원이에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었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챙겨주고 필요한 옷이나 신발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먹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런 저보고 남편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마누라냐고 놀리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30만 원 정도를 따로 빼서 종원이 가방에 넣어둔 적이 있어요. 종원이는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는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런 걸 왜 넣어와? 아, 뭘 그래. 필요한 데 있으면 써. 너 나한테 용돈 주냐? 그래. 용돈 좀 주면 어때? 아이씨,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똑같은 입장에서 네가 먼저 취업하고 내가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쳐봐.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아니지. 나도 챙겨주겠지. 너처럼. 그래. 우리 사이에 뭔 자존심 거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300을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전에 어머님한테 용돈 받는 것도 민망하다고 하길래 생각나서 조금 넣어둔 거야. 너한테 면목 없어서 그렇지. 게다가 전에 엄마도 너한테 돈 빌린 적 있잖아. 괜찮아. 그거 갚으셨어. 네. 종원이 어머님도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며 저에게 200만 원 정도 빌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한 넉 달 뒤에 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돌려주셨으니 됐다고 생각했었고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 나중에 너 취업하면 어차피 네 월급 내 거야. 통장 관리 내가 다 할 거니까. 아, 그럼 그래야지. 내가 버는 거 다 너 해. 너 다 줄 거야. 우리 수민이 똑 부러지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굴리겠지. 그러니까 그 돈 필요한 데 있으면 잘 써. 알았지? 고마워, 수민아.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취업하면 진짜 너랑 엄마한테 첫 월급 다 쓸 거야. 너 뭐 갖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놔. 내가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말만 들어도 좋네. 알았어. 고마워. 수민아, 너는 진짜 좋은 여자친구야. 나 진짜 빨리 취업해서 당당하게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 그렇게 해줘. 그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말, 응원이 되는 말을 주고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종원이가 취업이 안 되고 주변에서 그런 남자친구랑 왜 계속 만나느냐 입을 댈 때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종원이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믿었고 남은 미래도 함께 그려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설령 조금 힘든 시기가 있다 해도 먼 훗날 종원이와 제가 나란히 앉아서 그때 그랬지, 기억나지 하며 웃으면서 옛날 일들을 추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종원이는 원하던 공기업에 드디어 합격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좋은 소식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종원이와 어머님이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간다는 거였죠. 그곳은 그 전부터도 재개발 한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무산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했는데 결국 확정이 되었고 어머님은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기다려왔던 종원이의 취업 소식, 거기다가 재개발 보상까지 얼마나 좋은 일들인가요? 저는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니, 제 일처럼이 아니라 종원이의 일은 곧 제 일이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종원이가 원하던 곳에 취업도 했고 금전적인 여유도 훨씬 생겼으니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종원이와 저의 결혼 이야기도 금방 오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종원이와 만난 지 9년이 넘어가고 10년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종원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그런데 취업하고 바로 결혼하면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기간이 좀 있으니 그 사이에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더 벌고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종원이와 어머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종원이가 취업한 지도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원이를 만나 제가 폰으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웨딩드레스 어때? 나는 이런 거 나중에 입고 싶은데. 그 말에 종원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더군요. 오, 뭐 괜찮네. 이것도 있어. 이건 어깨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괜찮을까? 좀 뚱뚱해 보이려나? 아니. 그럼 이건 어때? 이건. 그런데 그 순간 종원이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아, 왜 그래? 지금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뭘 벌써 이런 걸 고르고 있어. 갑자기 화를 내니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왜 화를 내고 그래? 지금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뭔 드레스야. 그런 거야 그때 가서 고르면 되는 건데. 그냥 인터넷 하다가 예쁜 드레스들이 있길래 찍어본 거야.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뭐가 쓸데없다는 거야? 너 그리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내가 언제? 맨날 피곤하다 짜증난다 시간 없다 그러고 말끝마다 짜증이고 왜 그러는데? 이래저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왜 이러냐? 네가 병원만 다녀보고 일반 회사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회사라는 데가 그냥 일만 하면 되는 데가 아니야.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나 이 회사 다닌 지 이제 4개월 됐어. 한창 적응 기간인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고 힘들겠냐고. 이해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뭘 그렇게 너를 귀찮게 했고 또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데? 네가 짜증내면 나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네가 이해를 하면 또 얼마나 했다고. 뭐라고? 너야말로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태까지 너를 가장 이해해주고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 나야. 아우, 공치사 그만해. 막말로 네가 무슨 내 마누라냐? 생색은. 그만 좀 하자. 너랑 만나면 너무 피곤하다 요즘.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종원이는 자기 혼자 짜증내고 열불을 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부쩍 짜증스러워진 태도를 보면서 저도 많이 참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힘들고 화나더라고요. 제가 지 짜증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초반에야 회사 적응도 해야 되고 일도 배워야 되니 바쁘고 정신없겠구나 이해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게 느껴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이 대폭발하니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게다가 그맘때 연락도 잘 안 되고 제가 먼저 보자는 거 아니면 만나려고도 안 하고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맘때 종원이의 태도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저랑 헤어지고 싶은 것 같았거든요. 어디 한 번만 걸려봐라 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종원이가 나한테 그러진 않을 거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봐도 저도 눈치가 있는데 그런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들 취업도 못해서 힘들다고 저한테 그만큼 하소연하셨으면
제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자마자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종원이 욕하려는 거니? 라며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욕이라뇨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너무 속상해서. 내가 걔 엄마야. 엄마한테 아들 욕하는데 내가 그걸 맞장구 쳐줘야 돼? 그리고 우리 종원이가 뭐 어쨌다고 서운하네 섭섭하네 그래. 너 평소에도 우리 종원이 욕하고 다녔니?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저는 종원이가 요즘 저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라면서 단칼에 제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의 태도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오히려 종원이가 회사 합격하기 전, 또 이사 가기 전에는 저랑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종원이가 합격하고 이사도 가고 나니 어머님도 종원이만큼이나 저에게 쌀쌀맞게 굴고 차갑게 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해도 종원이도 어머님도 저만 문제라는 식으로 하고 자꾸만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 입에서 그만 만나자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한종원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만나자고요. 저랑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싸우니까 너무 지친답니다. 9년 기다려준 나한테 한다는 말이 이제 헤어지자야. 너 그 말 하고 싶어서 입이 엄청 근질근질해 보이더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쉽게 꺼내는 말 아니야.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사람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너랑 어머님 입버릇처럼 나한테 그랬어. 좀만 기다려주라고. 너 취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하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제는 나랑 결혼 못하겠어. 사람 그렇게 몰아세우면 좋냐? 내가 취업을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네가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게 숨 막혀. 엄마도 너 너무 변했대.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변했다고? 변한 건 너랑 어머님이잖아. 누구더러 변했다는 거야. 너 너무 사람 질리게 해. 나 이제 네 전화만 와도 심장이 덜컹덜컹해. 기껏 생각해낸 변명이 그런 거야? 뭘로 헤어질까, 뭘로 꼬투리 잡을까 고민하다가 기껏 생각한 게 그거냐고. 그 말에 종원이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쨌든 나는 너랑 헤어질 거니까. 누구 맘대로 헤어져? 한 사람이 마음 떠났으면 헤어지는 거지. 막말로 너랑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와, 너 진짜 뻔뻔하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 혹시 여자라도 생겼니? 그 말에 남친은 펄쩍 뛰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네가 나한테 집착하는 게 너무 질리고 힘든 건데 무슨 여자? 왜 이렇게 난리야? 난리치는 거 보니까 진짜 있나 보네.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 진짜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럼 내가 정도 없이 마음도 없이 너랑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그걸 원해? 나는 너랑 10년 가까이 알아왔는데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제가 뭐라고 하든 한종원은 저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너무나도 변해버린 남친의 모습에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한종원 말 맞다나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죠. 저희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지 못난 시절 다 견뎌주고 기다려줬던 저한테 취업하자마자 반년도 안 돼서 헤어지자고 한다뇨.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더러운 기분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종원은 펄쩍 뛰지만 한종원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짐작도 들었죠. 저도 헤어져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태도는 한종원보다 더하더군요. 종원이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니? 니네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지. 어머니, 수민아, 나도 너 참 좋아하고 나도 네가 내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종원이 마음이 저렇게 뜬 걸 난들 어쩌겠니? 니네 사귀는 사이일 뿐이고 혼인신고라도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마음 바뀌면 끝 아니겠니? 라며 냉정하게 말하시는데 와,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아들 취업 안 될 때는 악착같이 저 붙잡으면서 헤어지면 안 된다고, 너는 내 며느리나 다름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세상 이성적이고 칼같게 저를 쳐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더 매달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이 모자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죠.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고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종원이 말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느니 어쩌고 했는데 참 그런 말조차도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방적인 이별을 당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그 시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남친과 어머님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더 미치게 만드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한종원과 헤어지고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한종원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한종원이랑 워낙 오래 사귀었다 보니 같이 아는 친구들도 꽤 됐는데요. 그 친구 중 하나가 알려주더라고요. 종원이가 말하지 말랬는데 사실 다음 달에 종원이 결혼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랑 헤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뇨. 말은 저랑 헤어지고 만난 여자라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한종원과 그 여자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겨우겨우 극복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진짜 배신당한 게 맞구나 싶어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한종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종원은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누구? 제 번호 지우셨나 봐요. 저 정수민이요. 제 이름을 말하자 어머님도 당황한 듯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참 뒤에 네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하니? 우리가 이제 전화할 사이도 아닌데. 한종원 결혼한다면서요. 어? 저랑 헤어진 지 3개월 됐는데 벌써 결혼한다면서요. 청첩장도 받습니다. 예. 너 아직도 우리 종원이 뒤캐고 다니고 그러니? 너 그거 범죄야.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이래? 범죄라고요? 그래, 범죄. 헤어졌는데 종원이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너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왜 해? 나더러 뭐 어쩌라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종원이랑 만나는 동안 어머님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누가 너 못했다고 하니? 근데 이제 헤어졌잖아. 다 끝났잖아. 그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종원이 뒤나 캐고 있어? 뒤를 캔 게 아니고요. 누가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 알고 기가 막혀서 전화드린 거고요. 네가 종원이 마누라도 아닌데 뭐가 기가 막혀? 종원이랑 예진이 너랑 헤어지고 만났다. 뭐 문제 있니? 저랑 헤어지자마자 만나서 바로 결혼 약속까지 한 거라고요? 그래! 저한테는 회사에 말하기 그렇다고 1년 기다려달라더니 다른 여자랑의 결혼은 참 쉽네요. 내가 네 하소연 들어줄 이유 없다.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사람 가지고 논 거잖아요. 어머님도 한종원도. 어머님이 제 입장 되셔보세요. 취업하고 재개발 보상금 받았다고 갈아타는 거잖아요. 어머님하고 한종원은 최소한의 의리라는 것도 없어요? 뭐가 어째... 야, 너 말 다 했니? 그래, 네가 말 그따위로 하니 나도 얘기하마. 네가 종원이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나도 잘 봤고 네가 잘한 것도 맞아. 그것까지 아니라고 안 해.
근데 종원이가 이제 너한테 마음 떴다고 하잖아. 내가 종원이 붙잡고 너랑 헤어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톡 까놓고 너보다는 예진이가 더 반가울 수밖에 없지 않니? 예진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다닌다. 부모님도 사업하신다고 해서 집도 아주 여유롭고 인맥도 그렇게 좋댄다. 우리 종원이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들 예진이가 도움이 되지 네가 되겠니? 그냥 딱 놓고 봐도 레벨 차이가 얼만데. 너 양심도 없어? 네가 진짜 종원이를 사랑했다면 종원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해야지. 너 이러는 거 완전 떼쓰는 거 아니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요? 제 주제가 뭔데요? 어머님 말이 한마디로 더 잘난 여자 만났으니 그 여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든가. 너 같으면 눈앞에 금덩어리랑 구리덩어리가 있는데 구리덩어리 선택하겠니? 우리 아들에 비해 네 조건이 너무 후지다는 생각 안 해? 우리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기업 다니는데 그럼 예진이처럼 대기업 정도는 다녀줘야 급이 맞지. 그러면서 다다다 저한테 쏟아내시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내가 원수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나,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주나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쏟아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손을 떨며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전화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한종원이랑 만나올 때 주변에서 저보고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거 모르냐며 한종원한테 너무 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지인들을 보며 종원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원이와 저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바보는 저더군요. 10년 가까이 지켜봐오면서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랐던 제가 제일 바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분통이 터져서 결혼식 가서 엎어버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종원이 그 이혜진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깽판 칠 용기가 없었느냐고요? 아니요. 제가 나서서 깽판 칠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원래는 진심으로 한종원 결혼식에서 난동을 부릴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개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저는 한종원 결혼식 2주 전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고 친구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야, 그런 거 함부로 하면 경찰에 잡혀가. 어쩌려고 그래.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긴 너무 억울해. 아무리 끝내더라도 마지막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무슨 물건처럼 쓰다가 버리고 이제 와서 내가 급이 안 맞댄다. 눈앞에 금덩어리랑 구리덩이가 있는데 너 같으면 구리를 선택하겠니? 이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나쁜 인간들. 야, 차라리 그런 집에 시집 안 가는 게 더 다행일지도 몰라. 저는 쓰디 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 결혼식 가서 깽판 칠 거다. 곱게 결혼 못하게 할 거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 청첩장 한번 보자. 한종원이 너 배신 때리고 갈아타는 그 잘난 여자가 어떤 여잔지 나도 궁금하네. 저는 친구에게 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보던 친구가 이상한 표정으로 한참 보더라고요. 잠깐만. 이혜진? 친구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뭐야? 너 아는 사람이야? 얘랑 결혼한다는 거야? 한종원이? 어머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한종원 예비신부가 얘라고? 세상 진짜 좁네. 나 얘 알아. 어떻게 아는데? 우리 엄마 친구 딸이야. 예전에 가족 동반으로 모일 때 한번 봤었고 또 하도 얘기를 들어서 엄마 친구들 사이에선 유명하지. 그래? 유명하다고? 스펙 좋기로 유명해? 제 말에 친구는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스펙 좋기는 개뿔.
한종원 엄마는 얘 보고 금덩어리라고 했다고? 와,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게 뭔 소린데? 이 여자가 뭐 어때서? 그렇게 친구가 들려주는 말은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었죠. 얘네 엄마가 자기 딸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했단 말이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그걸로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얼마나 눈치를 준 줄 아니? 경숙 아줌마 딸 예진이는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게다가 경숙 아줌마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평소에 명품 가방만 해도 종류별로 들고 다니더래.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자라고 그랬지. 그 아줌마가 다른 지역 살다가 뒤늦게 여기로 이사와서 모임에 들어온 거라고 했거든. 우리 엄마 말론 그 아줌마가 원래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게 잘 돼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 친구들도 같이 좀 잘 되자고 그랬고 경숙 아줌마 믿고 투자금을 꽤 줬나 봐. 그런데 잘 됐어? 잘 되긴야. 완전 사기 비스무리한 거였지 뭐. 거기 투자한 엄마 친구분들 돈 다 날렸어. 그나마 우리 엄마는 돈도 없고 경수이가 좀 사짜 냄새 난다고 안 끼워서 다행이었지. 하여튼 그걸로 엄마 친구들이 단체로 경숙 아줌마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그 아줌마 잠수 타고 그랬다니까. 그러니 그 아줌마들이 딸내미 회사에까지 연락을 한 거지. 돈 받아내려고. 그 아줌마가 평소에도 툭하면 자기 딸 다니는 회사를 자랑했으니 다들 회사가 어딘지 알 거잖아. 그렇지. 근데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골 때리는 게 알고 보니 그 기업의 정직원이 아니라 파견 계약직이었대. 파견 계약직? 그래. 파견으로 나가는 2년 계약직 말이야.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 파견회사 소속인데다 돈도 최저임금 받는데. 출근은 그 대기업으로 가는 게 맞지만 대기업 정직원이 아니라 그냥 파견 직원이었던 거야. 보조 업무하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자기 딸이 대기업 다니네 만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느냐고. 게다가 그 아줌마 타고 다니는 차도 빌린 거고 심지어 그 아줌마 메고 다니는 가방도 전부 다 명품 렌탈이었대. 알고 보니 집도 무슨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완전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그 딸도 자기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데 걔가 바로 이예진이야. 친구의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종원이랑 결혼한다는 그 예비 신부의 실체는 집안 자체가 완전 사기꾼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대기업 다니고 부모도 잘 사네 어쩌네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한종원도 어머님도 그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고요. 저는 멍해져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결혼식 깽판 치지 마. 네가 뭐하러 망신당하면서 깽판을 치니? 오히려 결혼하라 그래. 그런 집안이고 그런 여잔지 모르고 한종원하고 한종원 엄마는 좋다쿠나 결혼하는 거잖아. 그렇지. 야, 이게 얼마나 고소한 일이냐. 너 아무 말하지 말고 한종원 결혼하는 거 그냥 지켜봐.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명쾌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식에 가서 깽판 치고 할 필요도 없구나. 진정한 깽판은 오히려 한종원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이겠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결혼 잘하고 잘 살아봐라 축하를 빌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되었어요. 내 지난 세월이 눈물나게 아까웠는데 더 이상 그런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종원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억울하느니 내 지난 세월 돌려달라느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훌훌 털어내버리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친구가 전해준 말 때문에 그게 더 쉬워졌고요. 저는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했고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 전까진 이별의 아픔과 배신에 대한 분노로 좀비처럼 지냈는데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왔죠. 그 사이에 한종원은 결혼을 한 것 같았고 행여나 제가 와서 깽판 칠까봐 경비도 삼엄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 쳤죠. 갈 생각도 없는데요. 그 후에 저는 직장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일사천리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종원하고는 10년 가까이 안 되던 결혼이 지금의 남편과는 8개월 만에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잘 살던 도중 한종원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종원 장인 장모가 사기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한종원네 장인 장모가 한종원 어머님도 꼬셔서 갖고 있는 돈을 대거 투자하게 했대요. 한종원 엄마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 기꺼이 투자했는데 개발 보상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거의 다 날렸다더군요. 가족끼리도 등쳐먹은 거죠. 그 일로 한종원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 얘기가 오간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 여자와 장인 장모가 써제낀 돈이 엄청나고 한종원 카드로 대출도 많이 써서 돈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이 쉽지 않고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는데 그 뒤에 한종원 엄마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줌마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다가오는데 이 아줌마가 과거에 나한테 했던 말은 다 잊었나 싶어서 기가 막혔던 거죠. 그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도 새삼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금덩이랑 구리덩이가 있는데 너 같으면 구리덩이를 선택하겠냐고 했던 한종원 엄마. 그런데 어쩌나요? 자기들이 선택한 건 금덩이가 아니라 겉만 번쩍번쩍 도금해 놓은 핵폐기물 덩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쓰레기였으니 그 쓰레기를 주운 것 아니겠나요? 최소한의 의리도 예의도 없이 저를 대하더니 그 결말이 저에게는 사이다 통째로 들이킨 것처럼 시원하네요. 저한테 그 더러운 속내 여과 없이 보여준 게 차라리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저희 사이에 예쁜 아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올해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고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